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6개월이 거의 이제 돼갑니다.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시정연설은 네 번째였습니다.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의미와 파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있었던 시정연설의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17년 6월과 11월 이렇게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일자리, 사람 중심 경제, 북핵, 검찰개혁, 개헌 등의 이야기들이 당시 나왔었고 그리고 18년도에 있었죠. 11월 1일 한 번 있었습니다. 포용국가, 평화, 생활의 적폐 모두 이제 이듬해 예산안을 두고 갖게 되는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왼쪽 연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두고 오늘 앞서 보신 대로 리포트의 그런 내용들이 경제 공정이 핵심 키워드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혁신, 포용, 공정, 평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 2년 6개월 동안 나왔던 키워드들을 살펴보면은 크게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27번 나온 공정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운영 철학, 국정 운영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 어느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죠. 예. 일단은 경제가 지금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까? 뭐 세계 경제 기구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평가도 우리 경제의 향후 전망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재정의 역할을 하고 확장적인 정책을 펴므로써 우리 경제를 활력을 줄 것인가, 또 그런 동력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왜냐하면 이번에 513조 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공정입니다. 지난번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열하고 또 이와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젊은이들에게 불공정이라는 이슈가 정말 중요하게 대두가 됐고요. 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이런 불공정을 혁파하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은 경제를 살리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공정성을 회복하는 부분에 집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그런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 또 엇갈린 반응들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박수와 야유가 교차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국가 지도자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 국회가 지금 기본적인 품격은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여야가 또 비판도 하고 또 견제도 하면서도 그러나 또 협력해야 될 부분들을 잘 찾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또 국회도 할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측면에서 오늘 시정연설 의미 있었지만 앞으로 또 정치적 총선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국면을 앞으로도 상당히 지나야 된다. 좀 어두운 전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정연설을 대하는 각 당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당은 여전히 민심 무시하고 독선적 국정 운영을 고집하는 것을 입증했다. 바른미래당, 국민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말은 찾을 수 없었다. 국민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바른미래당도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정의당, 정치개혁 언급하지 않은 것 유감이다. 민주평화당, 자화자찬, 많이 아쉽다. 민주평화당의 논조는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한국당의 비난의 수위. 자, 문재인 대통령은 급히 퇴장하는 한국당 의원들 뒤에서 남은 의원들 혹은 돌아선 의원들을 향해서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X자 표시가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 중에 특정 부분에 이제 본인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주변의 의원들이 손으로 X자 표시를 했다. 예전에 이제 모니터가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 모니터에 표어를 붙인다든지 X자를 붙인다든지 심지어는 상복을 입고 근조 리본을 달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많은 분들이 보기에도 그나마 조금 유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특정 송무 의원은 귀를 막고 있었고 야유를 퍼붓고 사실 이게 국회 격을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대통령제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현재 야당도 대통령이 또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여야가 계속 그 바뀌는 풍경 모습들을 그대로 목도할 수 있죠. 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고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연설 과정에서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펼쳐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오늘은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남아있었다면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됐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한국당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게 된 것은 일단
일단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뭔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기대하는 메시지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중간에 X차 표시라든지 항의 불만의 그런 손짓들이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513조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이 메시지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경제적 문제와 좀 결이 많이 다른 것은 아니냐. 예. 여기에 대한 무언의 항의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당과 야당이 어떤 예산안을 처리하고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지 이제 국회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이 경제와 관련된 몇몇 지표를 내놓으면서 크게 뭐 완전히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취지를 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얘기를 손으로 표시한 거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내년 예산안 규모와 처리를 위한 정당성을 내놓았습니다. 슈퍼 예산 513조 5천억 원. 총액으로 치면은 올해 대비해서 9.3%가 인상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보시는 대로 가장 증가가 많은 부분은 일자리 25조 7천여억 원, 21.3, 보건복지노동의 한 12.8이 증가하고 연구개발 17.3, 남북협력기금도 10.3% 올해에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 최근 IMF가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라고 각 나라에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독일, 네덜란드, 우리나라 재정 확대로 경기 대응을 할 나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다,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수치를 내놓았습니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아니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재정 건전성 악화, 이 악순환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 현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제 지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급전환되지도 않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데는 당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특히 우리 경제가 일정하게 어려운 기조수 침체 속에 빠져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전반적인 이런 지표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대신에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이 얘기가 사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 경제 기관들의 예측이 아니고 또 공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대통령 취임하면서 일자리 상황판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의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왜 또 안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속대로 안 된 게 있다면 그 부분도 솔직하게 좀 저는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맬 때다. 과감한 이 재정의 역할은 분명히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고요. 특히 기업들이 지금 이 유보 자금으로 모든 비용들을 R&D 투자에 쓰지 않고 있고 유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역시 민간에서 이 경제가 움직이는 이런 성향이 약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대신에 그런 곳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 사용처라든가 네. 또 앞으로의 전망들을 밝혀줬을 때 국민들께서 좀 더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 그리고 정부가 좀 더 진지하고 현장을 찾으면서 그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낙관적인 지표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받아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얘기들 야당도 여당도 좀 더 진지해져야 되고요. 예. 대통령도 국민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예. 예산안 전국에 이제 심사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벌어지겠습니다만 오늘 자리에서는 오히려 공정과 개혁이라는 화두로 얘기가 나올 때 한국당과 야당의 반발이 좀 컸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주도 측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네,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에 국회가 화답하기 바란다. 오신환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이제 사과를 요구하겠는 상황에서 사과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는데 사실 그 시정연설 자리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좀 맞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 처리를 당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개혁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국회와 함께 펼쳐나가기 위한 당부의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기도 합니다. 예. 특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의 가치들을 얘기하면서 야당이 가장 반발하게 되는 메시지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이것이 과거에 관행처럼 됐던 제도였기 때문에 불법은 없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내일 정경심 교수는 지금 10가지가 넘는 혐의를 바탕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돼 있고 예. 그 이후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합법적인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표하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사과와 이런 일들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들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합법화 안에 불공정의 모습이 조국 장관의 사례에도 분명히 있다. 이런 지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공수처 설치 문제는 한국당이 원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야유가 좀 나왔죠.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 지난날처럼 엄정한 문책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야당을 우습게 한다. 협치하라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이 현재 이제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현 정부에서는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은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공수처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강행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예. 그냥 강행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여당과 야당 마지막 이제 타협하고 또 토론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여당도 마지막까지 야당 설득해야 되고요. 야당도 무조건적인 반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사법개혁, 정치개혁에 관한 것은 이미 10여 년 이상 우리 사회 국회에서 또 법조계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고요. 이 내용들은 알고 있던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당 우습게 한다. 그런데 야당이 먼저 저는 할 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특위가 만들어질 때 의원 추천도 하지 않죠. 계속 시간 끌기 하죠. 모든 걸 보이콧하죠. 이런 상황 되다 보니까 아무런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결국은 패스트트랙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또 불법과 폭력까지 쓰면서 막으려고 했던 거, 이건 분명하게 야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는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라든가 판사, 경찰관들 자신들에 관련된 비위나 불법 같은 경우는 다 무마시키고 처벌하지 않고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지난 시절을 돌아본다면 자신들이 가진 불법이라든가 또는 권력의 이런 농단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런 처벌이라든가 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왔다. 이제 마지막 단계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야당 설득해야 되고요. 야당도 같이 가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결국은 표결 절차,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노력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예.